안녕하세요. 한능검 기본편 55회 맡고 있는 최용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제가 한능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EBS에 제가 우리 한능검 기본을 보기 위한 학생들 그리고 심화를 보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개념편 강의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좀 짧지만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술술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면서 혹시 나 기본편에서 좀 더 개념을 시기 순서대로 시대 순서별로 좀 쌓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EBS에 있는 중학 프리미엄에 있는 저의 한능검 기본 강의 개념 강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6번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과학자로 보이네요. 그렇죠? 과학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조선 후기 지전설 지구가 구를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무한우주론. 야,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뭐 이런 거죠. 바로 담원, 바로 홍대용입니다. 실학자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번의 박재간은 이 사람도 홍대용의 이 같은 그 바로 실학자지만 북학의라는 책을 지었고 과학자는 아니에요. 2번에 이순지 같은 사람은 세종 때에 이 사람은 양반인데 과학에도 되게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칠정산이라는 우리 역법서를 편찬했던 사람입니다. 장영실은 여러분들 뭐니 해도 세종대왕 때 뛰어난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7번 다음 직업이 등장한 시기의 사회 모습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심청전,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 이른바 판소리계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기수는 한능검에서 참 잘 나와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1번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바로 이 몽골풍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판소리와 탈춤이 성행하였다. 바로 정답이 2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골품에 따라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기 때문에 신라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통일신라까지 보시면 되겠죠. 4번의 특수행정구역인 향과 부곡이 있었다. 자, 향과 부곡은 통일신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도 있죠. 다만 고려에는 서까지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8번 밑줄 그은 신문에 대한 것으로 이제 옳은 것은 해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이다라고 나오죠. 자, 방문국 이제 근대사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순 한문으로 열흘에 한번 그래서 열흘 순자를 써요. 열흘 순자. 자, 그래서 한성순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1번에 보시면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만든 기관지로 신문이고요. 기관지라는 그 단체, 종교 단체의 신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황성신문은 남궁업, 남궁업 등 여기 신체호도 활동을 했는데 개신유학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유교인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황성신문이고 시일야 방성대국으로 유명한 황성신문이고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던 항일 신문으로서 대한매일신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한성순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9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고종즉위 곧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건데 1번에 신미양요. 그래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과 통상수교하는 것을 거부하겠다.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신미양요 자체가 또 1871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빙사 파견은 1883년에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수교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다음에 미국 쪽에서 우리를 이제 초청해요. 그래서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빙사고요. 3번의 황명천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이에요.
1894년 특히 1차 봉기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황룡천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이겨요. 4번의 만민공동회는 1898년 독립협회가 개최했고요. 종로에서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집회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숫자인데 장수 숫자예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어제연 부대가 있었는데 어제연이 전사예요. 전사하고 장수 숫자 깃발을 뺏겼어요. 미국한테. 지금 신비학교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882년 임오년이고요. 정부의 개화 정책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임오년에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임오군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도시 하층민도 가세했고요. 민시 세력의 요청을 받은 청이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삼국 간섭은 1895년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특히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일본에 대해서 간섭한 거예요. 당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면서 동아시아에서 더욱더 세력을 넓혀 나가자 러시아가 혼자는 안 되겠고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간섭했던 거예요. 자,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우리나라 갑신정변 직후였던 85년부터 1887년까지 우리나라 거문도 섬을 점령했던 사건이에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전국적으로 전정, 군정, 환정이라는 3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던 게 임술농민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군국기무처라고 해서 1차 갑오 개혁 때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정책을 의결했던 기구래요.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분제 폐지가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지게를 발급한 건요. 대한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를 이렇게 가져가라고 했던 게 지게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과거제 폐지했고요. 도량형을 통일했고요. 연좌제, 즉 죄를 지은 사람만 처벌받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좌제를 금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2번 가에 들어갈 근대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공립학교죠. 그런데 1886년이에요. 여기 보니까 헐버트 길모 등 있습니다. 헐버트, 나중에 헤이그 특사 도와줬던 헐버트인데요. 자, 그래서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의 서전서숙은 이거는 이상설이 북간도에다 만들었던 거고요. 배제학당은 이 선교사 학교예요. 선교사 학교.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화학당도 선교사 학교예요. 이화학당은 스크랜튼이라는 부인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3번 밑줄근 2단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단체는 백오인 사건을 일제가 조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을 결성한 이 단체가 와야 됐대요. 신민회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일본의 보안에는 일제가 우리나라 황무지를 가져가겠다라는 거, 황무지 개간권 혹은 개척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대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자강의 애국계몽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교육이나 월보를 간행했고요. 그다음 고종황제 강제 퇴위에 반대했다가 해산당했던 게 바로 대한자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계승한 애국계몽운동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갑신정변이 발생한 곳 우정총국, 그 다음에 아간파천 구러시아 공사관, 근데 고종의 접견실, 손님을 맞이한 곳이란 말이죠. 건축된 서양식 건물 중 규모 가장 크대요. 그러면 1번, 황궁우는 여기 보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양식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환구단이 있어요.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곳이 환구단. 근데 환구단 지금 없어졌고요. 그 옆에 있는 부석 건물이에요. 지금 이 황궁만 남아있어요. 여기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다고요? 명동성당은 고종의 접견실은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의 고딕 양식인데 고딕 양식에 이렇게 삐죽 솟은 첨탑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걸 말해요. 3번에 운현궁 양관, 서양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흥선대원군이에요. 흥선대원군의 집이 운현궁이에요. 정답은 르네상스 양식의 덕수궁, 왕이 있던 곳에서의 접견실이기 때문에 석조전, 지금 아마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5번을 보시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나오죠. 그리고 만주를 망명하여 항일증을 이어왔기 때문에 여성 의병 참여를 독려했다. 그래서 윤희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권기혁은 송축회 출신으로서 여성 비행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권기혁이고요. 남자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립운동을 정말 치열하게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만주에 있는 주일 대사를 처단할 계획을 세웠던, 알아두시면 되겠고, 3번의 박차정은 그 남성들의 그 민족 협동 전선으로서 신간을 했다 그러면 근우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박차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36번의 밑줄 그은 특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1907년 만국평화의 특사로 파견되었고 이상설, 이휘정도 함께 했었지 해서 이준 열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럼 바로 헤이거 특사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헤이거 특사는 왜 갔냐면 을사늑약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은 아까 나왔던 보빙사에 1883년에 있었던, 미국 가는 길에 유럽도 들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조선 책략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였다. 김홍집이에요.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갔어요. 3번에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들어왔다. 김홍집 말고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윤식의 영선사라고 청나라 다녀왔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7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일제 식민 통치 최고 기구였던 뭐의 청사 철거 현장이니까요. 조선 총독부겠죠. 정답은 1번.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이거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 종로경찰서 바로 김상옥이 바로 의열단이었던 김상옥이 폭탄 던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대문 형무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참 많이도 가뒀던 양명 높은 형무소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에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토지를 수탈했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밑줄 근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쌀을 쌓아놓은 군산왕의 모습이래요. 네, 군산. 일제는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0년부터 1934년까지 겉으로는 우리나라 쌀을 더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쌀을 수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탈이란 말은 강제로 뺏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회사령은 우리나라 민족 기업을 막기 위해 했던 것이고요. 농지개혁법은 1949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서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우리나라 지주제를 없앴던 게 바로 농지개혁법이에요. 4번의 토지조사 사업이랑 여러분들 산미증식 계획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9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이 인물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대요. 그러면 고 선기정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승룡도 같이 뛰었는데요.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자, 안창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중섭은 소로 유명한 바로 한국 근현대의 미술, 바로 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손기정 2번이고요. 40번 볼까요?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1919년에 일어난 가의 지역별 시위 현황인데요. 우리 민족이 일제 무단 통치하면 1910년대죠. 예, 맞서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거족적인 대한 독립 만세 외쳤다. 이렇게 3.1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개혁 추진을 위해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주 화약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2번 조선물산장려회 내살림 내 것으로 일제강점기 때 바로 우리 물건을 쓰자, 우리 제품을 쓰자, 국산품 애용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틀렸고요.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의 결과, 그렇죠?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정부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신간의 지원을 받아 민중대회가 추진되었다. 그것은 여러분들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919년 그다음 무단통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섰다. 3.1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1번 다음 대회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을 했는데요. 황제의 장례식을 인산이라고 해요. 순종 황제의 융희제가 지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1926년 60만세 운동이에요. 네. 26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은 3번이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으로 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중일전쟁은 1937년이고요. 그 이후에 일제가 본격적인 전시체제 구축을 위해서 제정했는데 국가 총동원이란 전쟁 상황에서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용하게 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적 물적 수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고 뺏어갔다, 운영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1938년이고요. 일본의 헌병경찰제 1910년대고요. 이번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 1920년대 24년에 만들어졌고요. 3번의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대한제국의 빚 1,300만 원을 갚자는 거거든요. 정답은 4번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나는 대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를 외쳐야 됐거든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3번 1931년 김구의 항일 의열단체인데요. 의열단이 아니고요. 의열, 정의를 위해서 맹렬히 싸웠던 단체라고요. 의열단이 아니에요. 이건 한인 애국단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이봉창은 일왕이 타고 있던 마차에 은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일본의 중강단은 대종교에서 만든 독립운동단체고요. 흥사단은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한인단체고요. 대조선국민군단은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조직했던 우리나라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4번 가해 당하는 사람.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됐던 옥사한 서시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하면 윤동주 시인이죠. 네. 시문은 여러분들 상록수로 유명하고요. 이육사 시인 여러분들 광야에서. 네, 그다음 한용운 시인 여러분들 뭐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윤동주 시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한 뭐예요? 지청춘 장군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죠.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건 1920년대고요. 당시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거치면서 우리가 대한독립군단이란 걸 만들었고 서해를 총재로 해요. 그래서 자유시로 넘어가다가 거기서 오히려 무장해제를 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시켰다 그러면 바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정답은 3번이고요. 바로 한국광복군 대표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고요. 4번 흥경성에서 중국 의원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6번 가에 들어갈 사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1945년 8.15 광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번 50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겠죠. 2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내한 1948년
선거를 위해서 들어왔고요. 3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과 46년 있었고요. 4번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이게 정부 수립 이후예요. 그래서 이게 1948년부터 49년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47번 미출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51년 11월 판문점 인근에서 열기구를 띄우려는 모습인데요. 휴전회담이 진행되던 판문점 일대가 중립지대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6.25 전쟁에 대한 얘기죠. 근데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1번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쟁 전이에요. 2번 흥남 철수작전이 1950년 12월 달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4.4.5의 개헌안이 가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 대통령의 하나의 중임 제안을 철폐한다라고 했던 이승만 정부에서 6.25 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54년에 있었던 여러분들 개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한미상호 방위 조약도 이게 1953년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 이후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볼까요?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김주열군 시신 발견 2차 마산 의거까지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기 때문에 4.19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4.13 호원 조치는 4월이지만 이건 전두환 정부예요. 전두환 정부에 맞서 싸웠다. 87년 6월 민주항쟁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유신 체제가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부마항쟁 YH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반대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 경제 상황인데요. 자, 경부 간 고속도로 완전 개통.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명박 정부고요. 이번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 노무현 정부고요. 3번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4번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건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편에서도 이렇게 현대사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0번 다음 발표에 해당하는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라고 돼 있죠. 남북 기본 합의서 상호 불가침 얘기를 담고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래서 이거는 노태우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개성공단이 조성된 거는 노무현 정부고요. 이번에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가요. 1988년부터 시작해서 1993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5년에 있었어요. 정답이 2번이고요. 3번에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거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편에서 자칫 현대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현대사는요. 각 정부별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5회 마치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기본편은 올해 없죠. 이제 내년 준비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EBS의 개념 강의 함께 여러분들이 또 내년 준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한능검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